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그야말로 겁대가리 없이 미사일을 맘껏 쏘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막 쏘면서 그럼 얘네가 미사일을 과연 왜 쏘는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돈을 달래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열심히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서, 북한이 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물신양면으로 도왔어요. 전기도 보내주고, 석유도 보내주고, 석탄도 사주고, 달러도 지원해주고, 나름대로는 대북 제재 결의에 위반이 안 되게끔 잘 몰래 해서 석유, 석탄, 전기, 달러 이런 걸 보내줬어요. 북한에. 이게 다 걸렸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리거나 대한민국이 대북 제재 위반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목숨을 걸고 북한을 구해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문재인 정부는 나름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이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이렇게 시시하게 도와주지 마라. 그래서 노동신문을 이용을 해서 북한의 공영방송을 이용해서 이런 방송을 했었죠.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대놓고 도와줘라. 너 미국 편이야? 우리 북한 편이야? 똑바로 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눈치 보냐고 조금씩 밖에 도움을 못 주니까 이제 미사일을 쏘기 시작한 거예요. 미사일을 뻥뻥 쏘면서 돈 내놔. 개성공단 더 열어. 쌀도 50만 톤 화끈하게 지원해. 이렇게 찔끔찔끔 주지 말라는 거예요. 달러도 찔끔찔끔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개성공단을 확 열어서 화끈하게 달러를 보낼 수 있는 이런 창구를 아예 열어버리고, 식량 같은 경우도 그냥 쌀 수십만 톤을 그냥 갖다 바쳐라. 이렇게 욕을 하면서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미사일로 도발을 하면서 손을 벌리는 거죠. 야, 맡기시면 돈 내놔.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 북한에 협박을 당하고 있는 이런 처량한 신세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굉장히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나요? 대한민국 안보가 왜 이렇게 불안하게 됐나요? 문재인 때문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아놨더니 대한민국에 안보 위기가 온 겁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하지 않고 오히려 한미 동맹을 더 굳건히 해서 한미 연합훈련을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정은 참수작전, 뭐 킬체인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거 원래 다 했었던 거예요. 이전 정부에도 다 했던 거. 이런 걸 더 강하게 해서 만약에 네가 도발을 하게 되면 우리는 김정은 참수작전을 통해서 너를 죽일 수도 있어. 그리고 만에 하나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은 우리가 온 공격을 쏟아부어서 단 하루도 안 걸리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북한 전체를 초토화시켜 놓겠다.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고 그렇게 엄청난 양의 한미연합훈련을 감행을 하고 하면서 힘으로, 그야말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힘, 한미동맹의 힘, 이 힘을 그야말로 위용을 자랑하면서 감히 북한이 우리한테 도발을 못하게 우리 힘으로 우리 안보를 지키겠다. 이런 식으로 갔었다고 하면은 지금 김정은이 이렇게 미사일을 쏠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다가 만에 하나 도발을 하면 우리의 심기를 건드리면 더 강한,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하겠다. 지금 조금은 경제 제재를 하지만 조금의 물꼬는 살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우리를 도발하거나 미사일을 쏘게 되면은 정말 물 샐 틈 없이 철저한 대북 압박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압박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감히 도발을 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목숨을 걸고 북한을 떠받들고 북한을 모시고 우리나라가 경제 제재를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를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을 도와주는 이런 좀 이해할 수 없는 정부가 들어온 탓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보가 이렇게 위태위태해졌다. 이 모든 문제, 이 모든 안보의 문제는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았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자, 경제는 어떤가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하면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소득 주도 성장. 이 소득 주도 성장을 처음에 들고 올 때 마치 되게 좋은 것처럼 이 소득 주도 성장만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살게 될 것처럼 뻥을 쳤어요. 일자리 상호판 같은 거 들고 왔고 일자리도 되게 많아질 거라고 뻥을 쳤어요.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서 또 했던 말이 전 세계에서 아무도 해보지 않은, 전 세계 누구도 해보지 않은 이 정책을 우리가 처음으로 도입한다. 이런 식으로 자화자찬을 했죠. 그런데 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소득 주도 성장을 안 했을까요? 수많은 선진국들, 수많은 똑똑한 인재들이 많은 그 선진국들이
왜 소득주도 성장을 안 했을까요? 왜 안 했냐면 해보나 마나 망할 거니까. 이거는 너무나 어이없는 나머지 할 리가 없는 거예요. 해볼 가치가 없는 거예요. 소득주도 성장은 하면 반드시 망해. 누가 봐도 뻔히 어떤 경제학자가 보더라도 이거는 하면 반드시 망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전 세계 누구도 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네들이 뭔가 대단한 걸 발견한 것처럼 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다 하면서 그거를 경제정책이랍시고 폈어요.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무지막지하게 미친 듯이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친 듯이 우리나라 일자리가 사라졌지. 그런 다음에 미친 듯이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지. 그래서 지난 분기 드디어는 대한민국이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좌파가 집권하면 좌파들은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파는 경제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우파가 집권하면 그 나라의 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경제가 성장하고, 그리고 좌파가 집권하면 빈부격차가 줄어든다. 평등을 위한 정책을 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빈부격차는 빈부격차대로 벌어지고 소득 분위별로 빈부격차를 보면 오히려 더 벌어졌어요. 최저소득을 버는 계층과 최고소득을 버는 계층의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어요. 말 그대로 빈부격차는 더 커졌어요. 거기다가 경제 성장도 못해. 경제도 성장 못 시키고 빈부격차는 오히려 더 늘리고, 이런 최악의 경제 성과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이미 통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경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고 실제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거짓말로 어떻게 덮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걸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통계청장을 갈아치웠네. 아니, 통계청장을 갈아치우면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을 합니까? 통계 조작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통계 조작은 할 수 있을지언정 경제를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통계청장은 통계를 내는 사람이지 대한민국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경제가 안 좋다고 하니까 통계청장을 갈아치우는 이런 이상한 희한한 짓을 했어요. 그런데 통계청장 갈아치우면 뭐예요? 지금 통계도 또 안 좋잖아요. 왜? 아무리 통계청장이고 아무리 데이터 마사지를 한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로 데이터 자체가 개판인데, 경제가 완전 개판인데 어떻게 마사지를 한들 경제가 좋아진 지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 결과 실업률도 역대 최악,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빈부격차는 더 벌어지고 미래에 대한 투자율도 역대 최악으로 감소하고, 그냥 모든 경제 지표가 최악의 하향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2년 동안의 경제 성과예요.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우리나라 경제 그래도 잘 버티고 있던 대한민국 경제 누가 이렇게 말아먹었어요?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더니 나라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되게 웃기죠? 일단 본인이 앞에서 입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경제 괜찮다. 뭐 나중에 좋아질 거다. 아직은 그렇지만 나중에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전 정부 탓을 해요.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은 것은 이명박 박근혜 탓이다. 아니, 둘 중에 하나만 하든가. 경제가 좋아진 거면 좋아진 거고 나빠진 거면 나빠진 거지. 본인의 입으로 경제가 좋아졌다고 얘기를 할 때는 괜찮다. 우리나라 경제 괜찮다. 우리나라 경제 그래도 튼튼하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다른 데 가서는 또 경제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탓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경제가 좋아진 거라는 거예요? 나빠진 거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경제가 좋아졌으면 좋아졌다. 나빠졌으면 나빠졌다. 일관성 있게 이거라도 해야 되는데 본인도 말이 안 되니까 거짓말 할 때는 경제가 좋아졌어요. 막 이렇게 하고, 또 다른 거짓말 할 때는 경제가 나빠진 걸 도저히 감출 수 없을 때는 전 정부 탓을 하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야말로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고 마음껏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경제가 좋아졌다. 저럴 때는 경제가 나빠진 건 전 정부 탓이다.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거. 청년 실업률 역대 최악, 경제 성장률 역대 최악, 설비 투자 역대 최악, 모든 경제 지표 역대 최악. 이거 누구 때문이에요? 문재인 때문에, 문재인 때문. 얼마 전에 또 이분이 이념 얘기를 했어요. 이념이 뭔지는 아는지 모르겠지만 국가의 이념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볼 때 인생관과도 같은 거예요. 사람에게 인생관 있잖아요.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뭐 필요한 가치, 내가 추구하는 바, 이런 게 각자 개인마다 있을 텐데, 국가한테 그런 인생관, 개인에게 인생관이 있다고 하면 국가에는 이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철진한 이념 얘기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철진한 이념인가요? 오히려 저는 문재인 정부의 그 이념, 반시장, 반자본,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 이게 더 큰 문제고 더 철진한 이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결과 대한민국이 이게 풍비박산 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을 가져다가 대한민국에 대입을 하니 대한민국이 안 망하고 백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망하지. 거기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 정부의 정당성마저 의심을 받고 있어요. 드루킹이라는 일당을 이용을 해서 대선 때 여론 조작, 댓글 조작을 해서 인터넷 여론 조작을 해서 이 여론을 이용을 해서 그 거짓 여론, 가짜로 만들어진 킹크레빈이 본 이런 걸 쓴 드루킹의 댓글 조작, 여론 조작에 힘입어 그것을 이용을 해서 대선 때 이용을 해서 마치 다수의 국민들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양 이런 식으로 꾸민 거예요. 여기에 속아 넘어간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문재인을 찍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야말로 대선 불법 조작 개입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드루킹 사건을 대선 불법 조작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드루킹 사건이 좀 더 깊어지게 되면은 본인에게도 위기가 올 게 뻔하니까 김경수도 지금 풀려나서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는 지금 이것보다 훨씬 작은 뭐 몇천 건, 몇만 건 이 정도 갖고도 이 난리를 쳤는데 자그마치 지금 드루킹한 것은 8천만 건이 넘어요. 8천만 건. 조작 건수가 8천만 건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의 조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미 다 수사 결과로 밝혀졌어요. 그럼 어떻든 드루킹 사건은 우리는 불법 대선 개입 조작 사건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거짓 여론을 만들어서 자신이 집권하는데 도움을 받았어요.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이미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는 배후를 밝혀야 된다. 김경수가 끝이 아닐 거다. 김경수도 중간치기일 뿐이니까 이 드루킹에게 가장 큰 혜택을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문재인 본인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에게 가장 큰 혜택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특검을 해서 다시 2차 특검을, 재특검을 발의를 해서 이 배우가 누군지, 그야말로 드루킹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엄밀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부터 툭하면 진실 타령하던 문재인 정부 아니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니었어요. 그놈의 진실, 그 드루킹 불법 대선 조작 사건의 그 진실을 저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진실 떠들지 말고 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야말로 진실을 한번 끝까지 파헤쳐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특검을 해서 특검을 수용을 해서 다시 한번 이 끝까지 진실을 파헤쳐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문재인 정부가 받아줄 리가 없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국민의 목소리로 특히 제1야당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이 드루킹 특검을 다시 한번 주장을 해서 관철시켜서 드루킹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루킹 사건 이후에 인터넷 여론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또 제2의 드루킹, 제3의 드루킹이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니지. 거기다가 문재인을 옹호하는 달빛 기사단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트위터를 하면서 댓글 조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도 열심히 댓글 조작을 하는 이런 친위 부대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친위 부대가. 이런 파국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인터넷 여론을 이제 신뢰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인터넷 여론을 신뢰할 수 없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폭망한 거, 대한민국에 이렇게 위협적인 안보 위기가 찾아온 거, 이거 다 누구 때문입니까? 이거 다 문재인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시끄러운 문제들, 안보, 경제, 인터넷 여론 조작 문제, 이 모든 문제는 다 문재인 때문이다. 문제는 문재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한민국 안보를 다시 튼튼하게 만들고 경제를 다시 살리고 이 무너져가는 경제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그야말로 정의로운 사회를 다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문재인 대통령만 끌어내리면 지금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거는 100%예요, 100%. 문재인을 어떻게든 끌어내려서 새로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대통령을 다시 끌어올려서 안보를 다시 튼튼히 하고 경제는 그냥 문재인이 집권하기 이전으로만 돌리면 돼요.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는 엄청나게 살아날 거예요. 반대로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계속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의 이 모든 문제,
바로 문재인이 문제예요.